광주에서 아파트 투자를 하려면 제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어떤 대단지를 보라는 분, 브랜드를 보라는 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혹시 사장님은 아파트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고 성장이 잘 되었던 그리고 흥행했던 아파트들 100군데 정도를 선택을 해서 공통점 5가지와 그리고 과거에 10년 동안 공통되게 실패했던 아파트들,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 이 부작 요소의 불편한 점 5가지를 공동 비교를 해서 이 좋은 점 5가지 체크한 된 요소들 맞아떨어지는 아파트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아파트들만 잡을 수 있다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단지 아파트를 입지 분석하는 건 그런 걸 이제 질적 분석이라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통된 요소들을 분명히 뽑아야 된다. 양적 통계 이런 걸 또 중요시 하시는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보통 분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죠. 아파트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 1군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면 현대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아니면 더샵, 롯데캐슬 같은 1군 기업의 대형 브랜드여야 하고요. 두 번째, 세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분양이 잘 되었던 세대수를 보게 되면 최소가 약 500세대에서 8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말 대단지들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이 잘 될수록 프리미엄이 잘 붙더라고요. 회전이라고 하면 어떤 회전을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매물들이 있어야 되고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이게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세대수는 많은데 광주 외곽에 있는 아파트 500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파트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실버타운으로 쓴다고 가정하에 회전율이 좋을까요? 아, 그런 회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 또한 세대수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군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학군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러죠? 고등학교 자녀를 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먼 거리도 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은 혼자서를 통학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는 그래도 학교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통학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직접 보내더라도 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또한 잘 회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두 번째는 대단지,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라는 학군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에 학군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더 붙이자면은 직세권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세권이 뭐죠? 이제 직장과 근접되어 있는 주거단지를 말씀드립니다. 학교는 없으나 인근에 있는 대기업 단지들이 있다. 산단들이 있다. 요거는 조금 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큰 직장, 그러니까 큰 직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광주에서 뭐 대기업이 있다든지 산단이 있다든지 그런 농공단지 이런 큰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광주로 예를 들어보면 평동산단에 있어서 선운지구, 하남산단에 있어서 수안지구, 그리고 진곡산단에 있어서 첨단 2지구, 이와 같이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 여러 대기업 단지들이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의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였다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 직접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고속도로가 가깝다, 톨게이트가 가깝다, 이거 호재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게도 광주는 뭐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 걸 다들 좋아하고 원래 대부분이 흔히 생각했을 때 교통 이꼴 바로 호재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고속도로가 내 집 바로 앞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건 정말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가깝다? 이거는 인프라와 멀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속도로와 톨게이트는 멀수록 좋고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와전된 건데 사실 순환고속도로가 가까워야 합니다. 순환도로, 광주의 순환도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순환고속도로는 이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인프라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사실 순환고속도로는 큰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봉선동의 뭐 영산지구 이런 쪽으로 진입로가 좀 좋은 곳들 그런 게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고속도로 IC와 가까운 거 이거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인프라죠. 여러 가지 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병원이 가깝다던가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가 마지막 첨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요소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아파트라 그러면 사실은 무조건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그냥 아파트면 다 되지 않나? 라는 질문, 뭐 이런 조급함 또는 욕심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신 것 같네요. 시기적으로 볼 때 10월, 11월이 사실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가장 좋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목돈을 마련한 시점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은 분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투자 방식입니다. 혹시 뭐 조급하다? 뭐 그런 의견이신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어렵게 모은 이 목도를 저는 지키는 것 또한 하나의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리스트를 부합된 아파트가 생긴다면 차라리 초피라도 들고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네, 공통점들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제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지들은 실제 이런 조건들이 맞았다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아파트들을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본촌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부합대 5가지에 모두 포함이 되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첨단 힐스테이트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화정 아이파크, 계림 아이파크 이 모든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잘 붙었고 지금 또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약 한 10년 전에 수안지구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수안지구 전체 가격은 분명히 다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격이 오른 폭이 다른 아파트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방건설의 아파트들, 호방건설의 아파트들 굉장히 잘 올랐죠. 그러나 조금 오르긴 했으나 그보다는 못 미쳤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오르는 걸 보고 무조건 나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자, 아파트를 투자하자 이런 것에 올라타지 말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파트들을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라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부 규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 투자 시기에서는 사실은 투자하지 않고 내 자산을 현재는 잠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완벽한 재테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